코로나19 대유행에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2차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인데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27만 2천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이 수치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효과라고 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지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지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통계청에서는 이제 공적 이전이라고 해요. 네. 공적 이전이 얼마 늘었는가 봤더니 43만 6천 원 늘었어요. 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소득은 얼마 늘었냐? 24만 원 늘었어요. 예. 그러면 소득은 24만 원 늘었는데 정부의 공적 이전 자금은 얼마가 늘었냐? 44만 원 늘었잖아요. 2배 가까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공적 이전 소득이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으면 한 24만 원 오히려 줄었을 것이다. 오히려 소득 감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근로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계층에서 사업소득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정상적인 소득은 다 망가졌는데 네. 정부가 이렇게 지어주는 돈 때문에 소득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거 예. 어느 정도까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자 재난지원금 효과다. 예. 네, 저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통계가요 조금 왜곡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가계 동향은요 네. 2인 이상 가구만 조사한 겁니다. 아, 1인 가구는 포함이 안 1인 된 가구는 거네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1인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 29.8% 거의 30%인데 네. 여기 소득은요 마이너스 2.4로 줄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로 뭐 절대적인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얘기하기가 조금 뭐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재산소득, 예. 소위 말하는 세 가지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의 계획을 짜는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소득이 다 줄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아무리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뭐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소비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일단 필요한 것만 사고 저축을 해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민간 소비 증가율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4.4%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쭉 올라오다 그렇다면 거의 돈이 만약 재원지원금이 뭐 훌륭하게 작동을 했다면 저것이 마이너스 4.4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쓴 내역도 보면요, 참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딴 거에서는 다 소비가 안 늘어요. 근데 자동차 구입만 144%가 오릅니다. 그것이 저거 막아준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소비가 144% 올라간다는 게 이게 재난지원금 효과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업체에서 뭐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물론 개별 소비세 인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소위 말하는 좀 분리를 해서 네.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물론 집에 있다 보니까 늘어난 건 있습니다. 식료품, 그다음에 비주류성 음료 이런 것들은 뭐 한 20%씩 올라가는데 그거 갖고 지금 살아날 소비 우리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이걸로 해서 뭐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 등등 자아자찬이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통계 자체가 지닌 그 한계를 말씀을 주셨어요. 1인 가구가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뭐 30% 육박하는 상황에다가 또 1인 가구는 거의 취약계층이 주를 이룬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1인 가구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단 말이죠. 감소했어요. 예. 참고로 1인 가구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소득이 5.6% 줄었고요. 예. 2인 가구는 13.3% 늘었고 3인 가구는 18.6%, 4인 가구는 47.5%, 5인 가구는 55.1%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 가족 그 원수로 보면 1인 가족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근로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좀 잘 사는 계층으로 인구가 많은 계층으로 가면 사업소득이 많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1인 가구도 비중으로 보면 그 가구 수로는 뭐 20 몇 프로 되지만 예. 그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가 대한민국의 가구의 실질적인 가구라고 봤을 때 네네. 지금 걱정되는 거는 근로소득의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사업소득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3분기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3분기에 아무리 뭐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난번 같이는 못 줄 거거든요. 예. 뭐 지금 어떤 사람은 뭐 30만 원씩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쪽에서는 뭐 하위 50%만 주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걸 선별적으로, 보면 예. 지난번만큼 못 준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지급이 힘들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아무래도 이게 2차 공격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3분기 7, 8, 9월 경제 통계는 2분기보다 훨씬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다음에 4차 추경을 할 형편도 안 되죠. 그다음에 지난번 재난금 같이 가구당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죠. 지금 수출도 안 좋죠. 예. 진짜 인제서야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실력이 완전 바닥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못 잡고 경제도 못 잡고 이제 이것이 이번 추석 때 예. 국민들의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수치로 봤을 때 3분기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리 성장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잖아요. 예. 전기비로 보는 게 있고 전년 동기비로 그렇죠. 보는 게 있는데 전기비는 하도 굴곡이 심하니까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전년 동기 이렇게 대비, 보는 예. 게 좋다. 지난 말씀 드렸는데 2분기가 작년 동기비로 한 마이너스 2% 정도 나왔잖아요. 3분기 그거 못지않게 나올 거다. 마이너스 2%, 3%대로 전년 동기비로 갈 거다. 그러면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1.4거든요. 예. 그다음에 2분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분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연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되어버렸고 예.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실탄을 다 써버렸어요.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돈을 다 써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쓴 돈도 앞당겨서 미리 다 지출해버렸거든요. 이제 4분기, 3분기 넘어가면 쓸 돈도 없고 미리 책정해 놓은 돈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예. 진짜 정부로서는 정말 이 저수지에 가둬놓은 물을 다 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서둘러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수고하셨는데 너무 그동안 과로하셨으니 이제 좀 쉬시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책임자들을 자리에 앉히셔서 면모를 확실히 새로 하는 그러한 조치를 추석 전에 던져 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추석에 제사 밥상에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나 봐. 이제 좀 뭐 경제를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이러한 화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계속 들리는 이야기는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해,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덥죠. 그다음에 장마 있었죠. 코로나도 안 잡히죠. 예. 경제도 안 좋죠. 정말 국민들은 지금 어려워요. 기댈 데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요.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네. 이제 마이너스 1%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연간 경제 성장. 연간 예. 경제 성장 마이너스 1%를 가려면 3분기, 4분기가 1.8%까지 플러스 성장을 해줘야 지금 마이너스 1%가 나옵니다. 예. 근데 만약에 3분기, 4분기가 0%대가 나오면 저희는 마이너스 2.35까지를 0% 성장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35.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대책을 소진해 버렸어요. 예.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3분기, 4분기가 마이너스 쪽으로 나오면 진짜로
우리가 3, 4%대 마이너스 성장, 아, 역성장을 연간을. 하는데 예. 지금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 다른 경제 위기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기 올해 상반기만 보면 IMF 때 마이너스 5.2%예요.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마이너스 0.8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잘 운영이 됐었다면은 그리고 선제적으로 또 잘 효과적으로 예산들을 썼었다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 추경을 59조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쓴 것에 대한 뭐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요. 추석 밥상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심리를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 그렇다면 뭐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비 성향이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6분기 내내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네. 돈을 많이 갖다 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써요. 불안하니까요. 예, 불안한 부분들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부분. 지금 증시가 이렇게 화랑하는 부분도 미래에 대한 기대거든요. 경제의 답은 미래에 대한 기대, 나아질 수 있다,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갖춰줘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봐왔던 경제 위기들 있잖아요. 예. 그게 참 희한하게 여름 휴가 끝나면 꼭 찾아왔습니다. 다. 아, 위기가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지금 여름 휴가 안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9월 달 뭐 휴가가 끝나는 이 시점에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강하고 심리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 그러려면 정책 기조는 물론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그렇고 위기 관리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어요. 2차 재난지원금. 그런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이제 1차 때와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일괄 지급이 아니라 뭐 어떤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뭐 선별적 지급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예. 못 사는 사람을 우리가 1분이라고 해요. 네. 제일 잘 사는 사람을 5분이, 5분이라 예. 하잖아요. 20%씩 끊었을 때 공적 자금이 공적 지원 이전 자금이 얼마 지급됐는가 봤더니 한번 네. 보세요. 제일 못 사는 분 34만 원 예. 가구당, 그다음에 41만 원, 그다음에 43만 원, 그다음에 51만 원, 그다음에 48만 원이면 예. 제일 못 사는 사람한테 34만 원, 제일 잘 사는 사람한테 48만 원. 이게 잘 사는 사람일수록 공적 이전 자금이 지원이 더 많이 됐어요. 그러네요. 예.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주면 이분들이 정말 고마워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돈 가지고 안 쓰고 네. 이렇게 안 쓰는 돈들이 이번에 많은 걸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더 주냐 마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주었던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아. 그거를 일단은 합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수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똑같은 돈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지급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상관없이 이렇게 돈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안 쓰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네. 그 8267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지난 재난지원금 받아서 저축을 했고 은근히 다음 재난지원금도 기대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올려주셨단 그래서 말이에요. 좀 죄송한데 예. 그 돈으로 주면 안 된다 이게. 아, 돈으로 주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저는 뭐 그게 뭐 전자화폐가 됐든 뭐든 좋은데 어쨌든 이게 좀 쓰도록 하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방법보다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태껏 비슷한 것들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몇 월 며칠까지 안 쓰면 시효가 없어지는 거죠.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 써도 좋으니 시효는 만기니 이번에 드릴 테니 이것 가지고 반드시 물건을 사시쇼라고 필수 하는 소비재. 쪽으로 예. 만기를 무기한으로 연장해주고 그 대신 이걸로 저축은 못하도록 쓰도록 하는 예.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소비에 좀 보탬이 되는 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4차 추경 필요하다.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오히려 지난 2차 지원금 지원금을 줬을 때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돈이 조금 들더라도 예. 4차 추경은 요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은 해야 된다.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사실 네.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그렇죠. 빨리 이제 지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일괄적 지급이었단 말이죠. 근데 뭐 그때는 뭐 차등적으로 가냐 실효적으로 가냐 뭐 선제적으로 가냐 그런 의논들이 많았고요. 사실 그때 신 교수님께서 지금 한번 그때 이 대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무릎을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국민채. 우리 지금 부동자금이 1,500조가 있는데요. 그걸로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로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그 부동자금들이 어디가 있느냐? 부동산에 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적정한 수익률만 보장해두면 부동산도 잡고 우리 코로나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뭐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는지 자 무조건 이번에 선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이 지금 버티지 수요 진작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면 결국 제조업으로 좀 살아남은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요. 큰 회사 부도난 회사 없잖아요. 미국엔 허츠부터 뭐 니먼 마커스부터 다 가는데 그러만큼 우리가 제조업이 강국이면 이런 위기는 약한 거를 보강해서 넘어가는 위기가 아니라 강한 거를 더 강하게 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국민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채. 예. 예. 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얘기했고 1인당 30만 원. 그러면 그 예. 30만 원씩 1인당 지급하면요. 저 규모가 5천만 원 한 15조 정도 될 것 15조. 같아요. 15조 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님은 재원을 이야기하셔야죠. 재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하시지 않고 30만 원씩을 다 주자. 지난번에 경기도 재난지원금은요. 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 돈이요. 예. 경기도가 만일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쓰도록 하는 비상금을 모아둔 게 있어요. 예. 그게 1조 한 3천억 모아뒀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그거 다 쓰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재산세 미래에 들어올 돈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한 7천억인가를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경기도는 1인당 그때 뭐 10만 원씩인가 주면서 미래에 쓸 돈을 다 써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뭐 큰 재난이 오거나 큰 홍수가 오거나 이래버리면 경기도는 쓸 돈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30만 원씩 1인당 다 주자. 물론 뭐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 뭐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이재명 지사만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주더라도 이렇게 하위 예를 들면 뭐 30%나 50%나 그걸 우리가 잘 정치권이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돈은 우리가 여태껏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세수 부담.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부가 뭘 재난지원금이라고 주는 건 좋은데 실제로 주머니를 열어보면 돈이 모자라요. 왜? 세금 엄청나게 뜯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가처분 소득이 지금 굉장히 지금 증가하지도 못하거나 네네.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세금 부담을 국민한테 지워주면서 재난지원금을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방법이 아까 우리 최 고문님 이야기하셨지만은 국민채는 뭐냐면 정부는 관여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기업은행이나 또는 농협이나 또는 뭐 산업이나 이런 국책은행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근데 그 발행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 15조가 됐든 20조가 됐든 이럴 때 쓰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재원을 세금이 아닌 방법으로 이게 동원을 해야 효과가 있지
세금 잔뜩 뜯어가지고 주면 좀 시체말하면 똔똔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태껏 나온 그런 어떤 그 재정을 통한 그런 지출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된다.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을 조금 우리가 마련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집권 여당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야당이 이야기했던 지난 총선에서 이야기했던 방안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9월 위기설을 위기설 이거 뭐 조장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9월 위기설이 와서 닿아요 몸에. 왜냐하면 고용 안정기금 9월달에 끝납니다. 그게 뭐 연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만기하고 이자 지금 내는 거 지금 연기란 것도 9월이거든요. 그러면 9월달에는 이제 북반구에서 또 3차 팬데믹이 시작될 수 있는 조짐이 있어요. 등등 여러 가지로 보고 또 우리나라는 진짜 수출 의존형이거든요. 근데 수출이 안 되면 한 2달이나 3달 후에 그 효과가 우리나라에 피해가 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9월 달에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막 돈 뿌려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지금 곡간을 갖춰야 되고 곡간에 더 이 뭐 곡식들을 더 채워야 되는데 지금 부동자금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는 지금 부동산 잡는 데는데 연계해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해서 진짜 9월 위기설이 그냥 뭐 증시에서 얘기하는 3월 위기설, 7월 위기설이 아니라 9월 위기설 굉장히 지금 우리 옆에 와 있고요. 또 9월 달에는 수확하는 철이잖아요. 농산물. 예. 자, 지금 러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다 곡물들 지금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금률 46%밖에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뭐 돈을 쓰는 방법보다는 일단 다시 한번 쟁고 놓는 방향으로 가시고 지금 뭐 세수도 잘 안 거친다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안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런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으로 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가운데 이제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서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두고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예. 이번에 코로나로 피해를 안 보거나 덜 본 분들이 계세요. 예.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죠.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공무원들이 그 뭐 급여를 뭐 삭감하자 하는 이야기가 저는 조금 섣불렀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타격을 받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선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급여가 안 줄었으면 그 급여가 안 줄었으면 그 예. 타격이 없는 분이죠. 예. 저만 해도 지금 6개월 동안 작년 6개월에 비해서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강의, 모든 어떤 모임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먼저 공무원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코로나 6개월에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이번 고난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또는 장관께서 한 번 더 선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뭐냐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급여를 저는 20% 내지 저는 20%도 작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 소득이 감소된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10% 안 되고요. 공무원들 예를 들면 뭐 3급,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은 급여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급여를 전부 펀드로 다 이체를 해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데 쓰겠다. 그리고 강연은 할 수 없으나 타격을 받지 않은 민간 부분에 예를 들면 부장급 이상, 죄송합니다. 부장급 이상이나 뭐 과장급 이상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만 돼도 연봉이 제 생각에는 1억에 가까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도 동참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공무원들만 그러면 저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반발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다만
공공 부분이 됐든 민간 부분이 됐든 일정 소득에 이하 되시는 분들은 빼고 예. 일정 소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더 동참을 하자. 그 기준이 얼마냐? 저는 연봉 한 8천? 연봉 8천 정도 예. 수준에서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직급이 높을수록 좀 누진 그 좋아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예. 저는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상품을 대통령이 좀 세일즈를 하셔야 되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 자꾸 그 안 보이시지 마시고 공무원도 동참하세요. 나부터 할게요. 나도 이번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급여 전 50% 삭감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참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리더십이다. 그런 차원에서 조정훈 의원의 그 10% 공무원 봉급 삭감을 동의를 하면서도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 좀 범위를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 동참하는 리더십을 대통령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아 근데요, 저도 이 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공무원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8월 2일 날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얼만큼 받느냐? 뭐 칭찬받는 소리가 한번 나왔죠. 기본급 1% 내로 올리겠다. 아, 네. 올리겠다고요? 네, 뭐 1%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니까 했는데 그 뒷단에 있는 비공개가 더 충격적이었죠. 정액 급식비 7% 인상, 그다음에 직급 보조비 18% 인상.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공무원 지금 표에도 나옵니다. 민간 평균 연봉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높아질 수밖에 이러니까 없습니다. 다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거기다가 진짜 뭐 철보통이라는 게 뭐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요번에 사실 20%, 10% 뭐 깎는 것도 중요하고 공무원은 지금 수당을 18개가 있는데 이거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결정적으로 또 여기에서 지금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아니 진짜로 선언적으로라도 공무원 더 이상 안 뽑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110만 명이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매 정권마다 10만 명씩 지금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굉장히 뭐 소규모 개방형 나라에서 과연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지 거기부터 의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우리가 그리스나 뭐 남유럽 보면은 맨 먼저 공무원들 뭐 감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안 가려면 지금부터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